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미국 기운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CPI가 좀 높게 나왔죠. 물가 상승률이 정말 좀 꺾이나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느낌에 나오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께서 이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주식 자체가 지수는 올라가죠. 근데 저는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 일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없죠. 모든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소비가 우선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 둔화라는 건 결국 카드나 이런 연체율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되는 우리가 이제 잊고 지내는 게 있죠. 네, 바로 중동 전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예, 공습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어쨌든 더 악재로 들어가니까 과거에도 결국은 중동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급격히 올라갔죠.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는 미국의 셰일 오일들이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터질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란 게 더 확전돼 버리면 일시적으로라도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줄 테니까 그냥 좀 마음을 편히 가지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귀를 닫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귀를 닫으면 좀 너무하니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참 금융기관들은 제가 볼 때 좀 얄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자, 블랙록이 미 증시 올해 12% 급등 전망을 내놨어요. 침체 안 온다. 그런데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존경하는 하워드 막스 말씀드렸죠. 하워드 막스의 의견은 매그니피션트 7, 빅테크 업의 상승 없이 S&P 지수 수익률 웃돌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전벽해의 시기.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체가. 이유는 핵심은 고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 팔고 이제 회사채 사라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100%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블랙록이 급등 전망을 했으면 저는 자기 의견을 잘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은 어디 사야 되죠? 뭘 투자해야 돼요? 매그니피션트 7. 아니, 증시가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 빅테크들 사야 되죠. 물론 사겠지만, 근데 희한하게 최근에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뜹니다. 블랙록 인프라 펀드 16조 원에 인수하고 인프라 쪽에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인프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 올라간다고 이게 마냥 올라가지 않아요. 대체 투자 쪽으로 더 신경을 쓴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식이 좋다고 보는 건가요? 블랙록이 하는 행동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하락에 뭐 주안점을 둔 건 아니지만 하락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놓고 말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크먼이 이제 한 소리 했죠. 경제 빨리 둔화하고 있어서 레리 핑크의 블랙록 CEO의 의견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빌 에크먼이 명확하고 정확한, 뭐 작년에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췄죠. 그러나 양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보기엔 제가 볼 땐 그냥 돈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대가들은 지금 다 침체 쪽에 100%는 아니지만 침체 쪽에 무게를 좀 두는 편인 것 같고요. 금융기관들은 여기도 골드만삭스, 자, AY와 탈탄소와 덕의 세계경제 새 슈퍼사이클 진입 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P 기업 작년 4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 웃돌 것. 이러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빅테크들 계속 사야 되는데
또 바이오에 이제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높지 않죠. 물론 대형 제약이나 뭐 이런 그 종목들은 높아요. 그러나 예, 중소형주의 바이오 종목들은 상당히 낮거든요.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다 싸게 사는 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좋게 보면서도 오히려 예, 반대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이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얘기를 굳이 다 믿을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역시나 대가신 뭐 그래도 가장 오랜 기간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 계시죠. 버핏 어르신은 옥시덴탈 더 사셨네요. 그리고 우량주를 웬만한 건 좀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자, 버핏 어르신이 우량주를 파는 이유는 지수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죠.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싸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에 다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빅테크의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대가들은 보는 것 같고요. 금융기관들은 그래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 이어 블루랭록까지 틀렸죠. 미증시 연말 하락장 진입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연초에 올해 연초에는 밀렸지만 작년에는 끝까지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 참고만 하시고요. 저도 제 의견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핵심이 내 투자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Q는 어쨌든 이전에 제가 안내 드렸죠. 말씀드렸던 표인데, 자, 일봉상에서 내려왔다가 반등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대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 4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눌림이 있다가 올라가는데, 물론 요 위에 슈팅 라인까지만 눌렸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 의견이 틀렸죠.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TQ가 여기까지 밀렸었으면 했어요. 이유는 이 정도 밀리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밀리면 다시 반등해서 상승은 할 수 있는데 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 만약에 40달러까지 이게 내려왔다가, 그죠? 그럼 이만큼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올라가도, 여기 절반만 올라가도 다시 한 50달러까지 47달러 최소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기는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눌리는 게 훨씬 안전한 자리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서 차라리 눌리는 걸 좋아합니다. 하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눌렸다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지금 움직임은 좀 고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보다는 익절이나 현금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어때요? 어쨌든 상승 추세선에서 지금 이탈을 한 상태고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꾸 까먹는 게 하나 있는데, TQ를 보면 하락한 게 맞잖아요. 90달러에서 50달러로. 그런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율이 발생한 거죠. QQQ는 정고점이에요. 신고가 근처고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면 신고가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땐 또 무섭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있는 금액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겠냐, 더 살 거냐, 늘리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금이 내가 뭐 당장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현금의 압박이 있다, 예수금의 압박이 있다, 이러면 좀 팔아두시는 게 더 안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무조건 일정 기간 이후에 지나면 내려옵니다.
그쵸? 우리가 안 내려온 적이 없죠. 이렇게 올라가도 결국은 이런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다,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증시가 하락할 때 당신이 걱정하고 오를 때 행복해한다면 이는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불균형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끔 여러분 만드셔야 되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피터 린치는 시장과 투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TQ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전부터 안내드리는 게 뭐예요? 쌀 때 삽시다라는 거죠. 쌀 때. 그래서 적산병, 월봉 3개 중에 마지막에 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걸 가장 싼 가격에 사면 얼마나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워드 박스께서 거시경제는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의 앞날은 알 수 없다.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싼 가격을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더 싸게 사서 좋고 라는 마음을 체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겠죠. 거대한 시장이 아닌 투자자 스스로의 자기평가를 통해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을 전 너무 좋아해요. 항상 이 얘기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짐 로저스 회장은 성공적인 투자자는 가치 있는 자산을 싼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한다. 우리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주가가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그죠? 침체가 와서 엄청난 하락이 지금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요. 자, 워렌 버핏 회장께서는 당신이 그 기업과 경영진을 정말 좋아하면 기업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설령 주가가 내려가도 그 주식은 여전히 매우 유리한 투자가 된다. 이 정도 안목은 저도 없습니다. 오래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말이고 미국에서 잘 적용되시지만 그 투자의 가장 바이블 아닌가. 그쵸? 좋은 기업의 훌륭한 기업 이런 것들을 싼 가격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내시는 워렌 버핏 회장의 투자 스타일은 너무나 배우고 싶지만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 패턴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제가 멤버십이나 뭐 이런 거 안내를 드릴 때 우리가 주식을 너무 주식처럼 하는 뭐 이렇게 약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매월 꾸준한 또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제가 버는 거를 좋아하지 잃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에 베팅하지 않고요. 꾸준하게 TQ도 마찬가지,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매일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식 투자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 올해 1월 3일이죠.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안내 드렸어요. 그러고 다음날 요게 이제 오전에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수익, 다음날 오전장의 수익.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S도 그때 안내 드렸는데 여기 이제 30% 40% 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려면 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과 골짜기를 계곡과 골짜기를 또 뚫고 고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상승장에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거 3일날도 수익 내고 그죠? 4일날도 내고 뭐 5일날도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퍼니 K도 1월 10일날 안내 드렸어요. 그래서 11일날 다음날 쭉 상승하는 동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XM도 충분히 자 이건 어디서 제가 찾는 거냐 당연히 차트에서 찾는 겁니다. 차트 위치가 충분히 슈팅에 가능한 위치까지 오면 모아 가셔야 돼요. 그거를 내일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라가면 조금 더 사시고 떨어지면 매도하시고 물량 줄여 두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XM은 이날만 올랐던 게 아니라 전날도 수익이 났죠 저는. 그리고
이틀 있다가도 또 났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보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윙 개념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8일째 계속 하락했죠.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걸 저는 더 선호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19일 그럼 오늘 사서 내일 또는 일주일 것만 보냐? 그건 아니죠. 차트에서 보시면 12월 19일에 NHN KCP도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눌림이 일어나며 반등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건 좀 오래 걸렸어요. 요거는 오히려 1월 11일 근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다시 재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안내드리고 2, 3일 정도 슈팅이 나서 수익이 났고 제주 반도체는 이전에도 안내 많이 드렸죠. 이거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흥하해운도 1월 4일에 안내를 드렸는데 이거 조금 더 이전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습니다. 29% 가서 쭉 수익을 내고 왔는데 이때도 보면 이제 코스닥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본인 스스로 편하고 좋아하는 투자법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TQ를 하시던 국내를 투자하시던. 그래서 저는 늘상 작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저는 국내 주식으로 돈 벌어서 TQ에 장기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TQ를 아주 많이 사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높다고 생각해서이고 충분히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고 현금화를 그래서 저는 50% 정도 전체 계좌에서 50%는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주식 투자 방식 지금 그걸 찾기가 참 좋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KCP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승하면 반드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와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슈팅 라인이죠. 슈팅 라인을 깨고 여기서 여기 도지형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아래 꼬리 길게 다는 이런 형태의 캔들들이 발생하는 걸 보시고 반등해서 여기서 사면 되죠. 이때 못 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보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지나서 더 오르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샀다 해도 상당히 수익이 나죠. 그리고 여기 밴드에 어떻습니까? 윗꼬리 길게 나니까 이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도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음봉에서 윗꼬리만 길게 나오고 쭉 밀리면 이건 위험한데 아랫꼬리 또 달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시고 오늘 이제 종가를 봐야죠.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이틀 정도 밀렸다가 여기 검노선이거든요. 다시 슈팅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밀렸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건 융통성 있게 한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팔 때보다는 조금 다시 사모아도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차트를 계속 돌려보시면서 오늘 뭐가 올랐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관찰 라인, 분홍색의 관찰 라인 돌파했죠? 그 다음에 여기 슈팅 라인 돌파인데 보통 요렇게 동시 돌파하잖아요. 여기 동시 돌파했죠? 그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눌림이 없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눌려요.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로 띄웠다가 이렇게 해서 눌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마음 먹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물 타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락을 견디려면 그냥 물량을 줄이고 기다려 보시는 거죠. 조금 내가 부담 없는 규모까지 줄여놓고 기다리셨다가 똑같죠? 이렇게 도지형이 뜨면 이때부터 반등, 여기 반등해서 사셔도 만약 이 중간에 사셔도 여기 수익 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때를 놓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더 좋은 타이밍은 있을 수 있어도 조금 늦어도 올라가는 걸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더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여기 또 밀렸죠? 그러면
예, 한 달로 계산해 보면 그냥 요 가격대 왔을 때, 요 가격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슈팅 라인 근처에 왔을 때만 사셔도, 그쵸? 그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제가 안내드린 종목들을 쭉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돌려보시는 거죠. 그래서 슈팅 라인에 간 애들만 사도 엄청나게 수익 나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슈팅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 3번 왔어요. 그럼 여기 못 잡았어도 기다렸다가 요 근처에서 사셔도 되고, 안 닿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사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일주일 만에 또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미장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국내장은 또 나름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짧은 기간에도 차트를 잘 보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시는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